뜨거운 핫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오늘도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서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그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하는 게 지금 밖에서 저희 PD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예. 간절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모든 라디오 매체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02-2000번대로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여러분 꼭 받아주세요. 뭐 시간 되냐 이렇게 먼저 물어볼 거예요. 시간 그래요? 된다? 말씀하시고요.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는 못 받아봤는데 받아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시간 된다 하면은 어떤 라디오 듣고 있냐, 즐겨 듣고 있냐 물어본다고 해요. 네. 그때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마디 해주세요. 간절하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용수입니다. 네. 이렇게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잘 듣고 있다고. 네.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다음 주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인가요? 21일까지라고. 다음 주 21일까지라고 예. 하네요. 그때까지 전화가 여러분 갈 수 있으니까요. 꼭 받아주시고요. 샵 0945번으로 청취 인증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45번으로 많이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일단 경선 후보 등록 다 마쳤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3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향자 전 의원 등 총 1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경선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뚜렷한 일강 체제. 자, 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3파전입니다마는 이재명 전 대표가 독주를 펼치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아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얼마나 선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고요. 예. 후보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영남과 호남, 충청, 수도권을 순회하면서 토론회에 참가합니다. 그리고 최종 후보는 투표를 거쳐서 이르면 오는 27일에 선출이 되고요.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9일과 30일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5월 1일에 후보를 뽑는다고 합니다. 결선 투표까지 갈까요? 그러게요. 일단 예. 많은 언론들에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전 대표가 독주를 펼치고 있다. 일강체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선 투표까지 갈지는 또 지켜볼 일이고요. 득표율이 더 관심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얼마나 나머지 두 후보가 선전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많이 집중해서 볼 것 같고 네. 이번 경선은 당원 50%, 국민 50%의 비율이 반영되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치러집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3강은 이제 누구 3명 거의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4등이 누가 될지가 더 관심이라고 맞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3강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김문수 전 장관, 한동훈 전 네. 대표, 그리고 홍준표 전 시장 이렇게 3강으로 많이들 보고 그래요. 있고요. 예.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이 경합을 벌이지 않을까라고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4등이 관심인데 그 이유가 예비 경선 진출자 4명이 다음 주 화요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가 될 것인가. 누가 될 것인가? 네, 여기에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 예. 거고요.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 중 하나로 탄핵 반대파와 탄핵 찬성파의 대결이 꼽히기도 예. 합니다. 이건 후보자 토론 등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렇군요. 통해서 또 양측의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겠죠. 예. 이번 경선은 과반 후보가 없으면 양자 최종 결선 투표가 실시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표가 갈라지지 않도록 반탄파 또는 찬탄파 후보 간의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국민의힘은 오늘 1차 예비경선 후보자를 발표하고요. 조별 토론회 등을 거쳐서 다음 주 화요일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예비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29일에 2차 경선 결과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네.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해서 다음 달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빅텐트론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예비 후보의 독주에
맞설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네, 이 예비 후보의 집권만은 막아보자라는 거예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이런 반 이재명 빅텐트론을 꺼내든 건 바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었습니다. 경선이 끝나면 당 후보를 중심으로 반 이재명 연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건데 홍 전 시장은 나아가서 연합정부 구상도 밝혔습니다. 연정이 제한되고 나라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나경원 의원도 정치는 상상의 영역이고 미래를 생각해서 때로는 결단해야 한다라면서 빅텐트론의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이기기 위해선 어떤 경우든 힘을 합쳐야 한다라면서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이 끝나고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고 경선이 컨벤션 효과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성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원칙적으로 보수 진영의 많은 분과 연대해야 한다라면서도 그런데 우리 당의 경선 자체를 희화화하는 방식의 그런 연대를 전제하는 거라면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큰 틀에서 봤을 때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빅텐트 논의의 시점이나 범위 등 강론을 놓고는 주자들 사이에 약간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실제로 이게 빅텐트가 가능할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돼요. 맞습니다. 빅텐트론에 거론되는 주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겠죠. 예. 아직까지 그 출마론에 대해서 침묵을 이어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잖아요. 네, 참여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대선 후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총리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시나리오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한덕수 출마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인 거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 그 경선을 이탈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치개혁과 보수 재건을 위해서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민주당 경선 방식에 반발하면서 민주당 경선을 거부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도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건 아닌 만큼 당 외곽에서 반명 빅텐트를 꾸릴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예. 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전 총리도 거론이 됐어요. 네. 내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개헌 촉구 행사를 여는데 여기서 제3지대 합류 여부에 대한 생각을 밝힐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론은 됐는데 네. 단일화 논의에 응하지 않고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뜻을 최근 거듭 밝히고 있고요. 또 민주당 경선 불참을 선언한 김부겸 전 총리도 제3지대 참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말씀하신 것처럼 빅텐트 구상이 사실 실현이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예. 변수도 많고요. 대선일까지 시간이 일단은 많지 않은데 이런 정치적, 정책적 노선이 다른 주자들 간의 타협점을 일단 찾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거고요. 예. 또 국민의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빅텐트의 동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탄핵에 반대하는 주자가 당 후보로 확정될 경우에 이런 민주당 계열 그 정당 출신 후보와의 단일화나 연대가 또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승민, 김두관, 이낙연, 이준석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자, 한덕수 대행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잖아요. 이완규, 함상훈이요. 네. 자, 지명 철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요? 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는 본회의에 결의안이 상정되기 직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각 당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해서는 안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복적이고 편파적인 본회의 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냈는데요. 네.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을 했고요. 네. 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재석 의원 168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네. 이 결의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겁니까? 한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가 월권 행위이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지명 철회를 위해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결의안은 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를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위헌, 위법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헌정 질서 문란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네, 네. 이에 따라서 한 권한대행의 재탄핵도 이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재탄핵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 입장 아직 나온 게 없는데 네. 오늘 오전 늦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한국어란 대행을 재탄핵할지 여부 이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네. 관심이에요. 오늘 아침에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요, 한덕수 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지명이 과연 헌법에 맞는 것이냐 부합하는 것이냐 네. 놓고 지금 헌재가 평의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 8일에 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랑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두 사람을 지명하면서 이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지명 몫이라서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을 두고 월권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집중 심리한 끝에 이르면 오늘 중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해서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는데요. 만약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18일 금요일에 퇴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그 전에 결론을 내도록 신속하게 심리에 나서는 거라는 분석이 있고요. 두 재판관이 퇴임 후에는 헌재가 그럼 7인 체제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헌재법 23조에 따르면 사실 7인 체제도 심리와 선고가 가능은 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만 예. 판결의 정당성이나 어떤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네. 우리 추가 경정 예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정부가 12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안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당초보다 2조 원 증액한 수준입니다.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회와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경 사업에는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원 이상, 통상 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넘게, 그리고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등 대규모 재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3조 원 이상이 투자되는 거고요. 예.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가 기존의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되고 신축 임대주택 1,000호 그리고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을 지원해서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당 가격이 550억 원인 대형 산불 진화 헬기 석대 그리고 330억 원인 중형 헬기 석대 등 6대가 추가로 도입됩니다. 야간 산불 진화에 투입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랑 AI 감시 카메라 30대 그리고 드론 45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렵잖아요. 네. 또 취약계층도 그렇고요. 얼마 정도 투입을 한다는 겁니까? 4조 원 이상이 투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 경감 크레딧이 신설이 되는 거고요. 네.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 페이백 사업도 신설됩니다. 네. 또 저소득층 청년과 대학생,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 자금 공급은 2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이 경기가 어려우면은 취약계층이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회 그렇습니다. 차원에서요.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요 사의를 표명했어요. 네, 김 차장 그리고 이광우 본부장 예.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대통령실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 차장이 어제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이달 말까지 사퇴하고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경호처 직원들이 최근에 지난 10일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린 적이 있어요. 이게 경호처에서 수뇌부 퇴진 연판장이 돈 게
창설 6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연판장에는 경호처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참여를 했다고 하고요. 김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은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사조직화했고 직권남용 등 갖은 불법 행위를 자행해서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경호처 직원 많은 그 인원들이 사퇴 촉구 연판장에 서명을 하니까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네. 김 차장과 함께 사퇴 요구를 받은 이광우 본부장은 지금 장기 휴가를 낸 상태고요. 사퇴 여부는 아직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요. 명예롭게 사퇴할 게 아니라 법정에 서야 한다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지혜 상근 부대변인은 도망치는 피의자가 사퇴의 결심이라니 그야말로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다.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김성훈은 경호처를 사유화해서 내란 수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화폰 통화 기록 등 증거 인멸을 주도했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가로막아온 핵심 인물이다라면서 비화폰 서버는 내란의 전모를 담고 있는 블랙박스라면서 김성훈이 아니었다면 비화폰 서버를 진작 확보해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됐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을 향해선 내란 수사를 방해한 중대 범죄 피의자의 도주를 눈감아줄 작정이 아니라면 즉각 김성훈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부터 취하라면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각 구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 좀 짚어볼게요. 중증 외상 분야의 권위자죠. 이국정 국군 대전병원장이요. 자, 군의관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는데 네.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을 비판했는데 나라를 떠나라는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진 그 내용들을 좀 보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들이 해먹는 곳이다. 조선은 가망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듯 조선을 떠나라. 한평생 외상외과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예. 의정 갈등과 대학병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복귀자와 패싸움이라도 벌어질 줄 알았는데 다들 착하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대학병원들 관련해서 전공이 짠해서 벽에 통유리 바르고 에스컬레이터 만드는 병원이 돈 달라고 하니까 수가 올리라는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취급하는 거다.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병원장의 발언이라고 알려진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뭐 커뮤니티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